나오시게? 임창순 원장이 아직 못 됐습니다. 그러면 뭐 시간 너무 또 오래 갈 거예요.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아무튼 또 뭐 어떤 일로 만났든 간에 시장 시민을 만나면 반가운 일이고 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장을 열렸다는 것은 상당히 공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동안에 뭐 서로 간에 또 이해 부족에서도 올 수가 있고 오해에서도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는데 오늘 좀 마음에 있는 솔직한 말들을 더 털어놓으시고 서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은 이 사만의 초록길 일이 시작되고 보니까 마치 제 최명현 시장이 혼자 즉흥적으로 뭔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시민들이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따가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지만 이미 2007년도부터 이런 일들이 다 준비가 되어 와서 제가 2011년도에 중앙에 가서 2012년도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 좀 하면 참 좋겠다. 이래서 2012년도에 문화관광부 예산을 한 3억을 넘기로 해서 우리 시민공법에서 팔아갖고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미 일이 시작됐으니까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해 이제 2013년도 예산으로 환경부 예산도 있고 또 문화관광부 예산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전 부분은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하고 저기 솔방죽 생태공원인데 거기는 이제 어차피 그 환경부 예산을 하고 이러다가 하고 있다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신대방죽도 또 7억을 또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방죽하고 신대방죽하고 또 시내하고 어림지하고 이게 서로 연결을 하는 그 녹지축을 조성하면 우리 시민들의 어떤 휴식구가도 되고 또 외부에 또 관광객도 다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도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이해 부족해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말씀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사 말씀을 이렇게 가름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주입니다. 인물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만의 초록길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사업 배우를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청전 세터에서 솔방죽을 경유해서 의림지까지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로는 광장이 한 개소가 조성이 됩니다. 면적으로는 약 29,960제곱미터, 약 9,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km 구간은 보행자도로로 폭이 35m로 조성이 됩니다.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0억인데 그중 국비가 60억, 지방비가 9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0억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25억, 시비가 15억이 되겠습니다. 모두 사업 추진 기간은 작년도 2012년도부터 2016년도 5개년에 걸쳐가지고 중국 목표로 추진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진 경위가 되겠습니다.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 민선 사기 출범이 2006년도 7월 1일부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엄태영 시장님이 재선이 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연이어가지고 2007년도 4월 25일 날 그러니까 엄태영 시장님 재선 재직 기간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안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때서부터 이제 본 사업이 시작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19일 날 도시계획 위반 및 공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보다 시설 결정을 해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2월 18일 날 도시계획 위반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거 저희들 절차 이행한 게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참석 의원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당시에 그 산업건설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과 성명중 의원, 김명섭 의원, 유영아 의원, 김병창 의원, 김병영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으로 의견을 저희 집행부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분은 다 현직에 지금 안 계시고, 현직에 계신 분은 조덕희 의원님 한 분이 되시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12월 31일 도시관리계획 시설이 결정이 됩니다. 폭 35m로 해서 광장과 보행자도로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심의위원을 살펴보면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님과 강현삼 지금 현재 도의원, 윤석표 부시장님과 송재석 문제업 교수님, 박창화 설계사무소장, 지종문님, 이유순님, 김재감님, 윤종섭님, 한대인님, 이종식님 이렇게 12명이 심의위원으로 심의를 해주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3월 2일 날 그린로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가 민선 4기에 추진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7월 1일부로 민선 5기가 출범이 됐습니다. 지금 현 시장님이 최명희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2월 31일 그린로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준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선 4기 때 발주된 용역이 12월 30일부로 준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2월 22일 날 아름다운 도로 명칭을 시민들에게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한 2011년도 2월 18일 날 길조성 사업 계획을 국토해양부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같은 해 2월 24일 날 저희들이 도로 명칭 공모한 명칭이 선정이 됩니다. 사만의 초록길 명칭이 이때 당시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17일 날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한 녹색길 사업계획 신청을 하게 됩니다. 환경부의 환경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어서 7월 2일자로 환경부의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관련 자체계획 수립 확인을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2월 16일 실지설계 용역 도 계약 심사가 완료가 됩니다. 이어서 6월 20일 날 사만의 초록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가 됩니다. 2012년도 9월 10일서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 의회가 열립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 현 의원이신 조덕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관련 통행인수조사 및 설문을 시행을 합니다. 저희들 시 입장에서 본 그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방법 자체라든가 표본 추출 방법, 오차 범위, 또 실내 조사 기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공정한 설문이 고려해서 공정한 설문이 되어야 하나 비인가 개인 설문 자료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그런 설문이라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월 19일 날 조덕희 의원님이 저희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행정절차 이행입니다. 11월 5일서부터 12월 4일까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6월 달에 발주된 그 용역 중간보고회를 11월 14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1월 10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공청회를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해서 시민 의견을 반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나온 의견 중에서 테마체험 학습장이라든가 아니면 산책로는 좀 제척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행자 전용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기본계획상에 계획했던 사업비 200억 원이 150억 원으로 축소가 되고 이때 당시에 건의된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국공유지를 무상 사용하는 거로다 이렇게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민공채가 완료가 된 후 1월 25일로 비로소 이제 실시 설계가 준공이 됐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 설계 준공과 아울러 가지고 1월 25일자로 윤성종님께서 문체부로 국비지원, 국비보조 지원 현황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또한 2월 7일부로 임창수님께서 우리 제천시로 기본계획, 도시계획 결정 회의록, 편입용지조서, 용역계약서, 예산관료 자료 등을 공개해달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임창수님께서 2월 19일자로 국비 확보 출장 결과도 추가로 공개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개가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2월 20일자로 일부 공개 청구 자료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9월 18일자로 기재부에 저희들이 2012년도 국비예산 확정을 시달을 받게 됩니다. 사업명은 의림지 생태길 활용 녹색관광 육성 사업으로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기금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년도서부터 14년까지 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12월 28일부로 2012년도 예산이 8억이 확보가 됩니다. 국비 3억과 12억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을 제천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해주는, 통과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위원장은 김기상 의원님이 되겠고, 부위원장님은 염재만 의원님, 이정임 의원님, 조덕기 의원님, 오선규 의원님, 김호경 의원님, 박승동 의원님, 양성경 의원님이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2012년도 3월 9일자로 저희들이 이제 예산 확보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문체부와 환경부를 방문했습니다. 4월 27일부로는 기재부와 환경부를 방문했습니다. 2012년도 6월 10일자로는 2013년도 및 2단계 사업 대상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한 번 중앙부처를 방문하게 됩니다. 6월 19일자로 중앙부처 문화체육관광부를 추가로 방문하게 됩니다. 8월 8일부로 환경부의 그 솔방죽 생태 녹석길의 예산 지원을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8월 29일자로는 저희 시장님께서 직접 기재부와 환경부에 출장을 하셔 예산 확보를 노력을 하셨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9월 5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체육부에 2013년도 예산 자료를 송부를 하게 됩니다. 2012년도 9월 11일자가 되겠습니다. 기재부와 환경부에서 2014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확인 출장을 하였습니다. 출장한 결과 문체부의 그 초록길 사업이 당초에는 확보 반영이 안 됐었는데 3억이 반영이 됐고, 환경부의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으로 국비가 5억이 반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10월 4일자로 추가로 저희들이 도비 확보를 위한 충청북도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1차로 다 도비 40억을 건의를 했는데 건의를 하면서 문체부의 초록길 사업으로 7억을 건의를 하고, 환경부의 생태탐방로에 33억을 건의를 하게 됩니다. 같은 해 10월 18일자가 되겠습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서 충청북도를 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도 2차로 방문하게 됐는데 도비 40억을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10월 18일자로 4만 의림지 초록길 조성사업 기금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게 됩니다. 3억이 되겠습니다. 같은 날짜로 솔방죽 생태녹수길 조성사업 국고보조금을 5억이 지원된다는 걸 저희들이 알림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19일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장님이 도의에 건의한 결과 시책추진보전금 거부 결정해서 교부를 해준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7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1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3회 마지막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12월 23일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그 사만의 초록길 예산이 결정이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의회에 이제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조덕지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염정환 의원님, 이정림 의원님과 김건희 의원, 최경자 의원님과 김순동 의원, 최정석 의원님과 최상기 의원님이 예결위원회 심의원으로 심의를 해주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국비 3억과 7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2012년도 12월 28일자로 저희들 시장님이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을 추가로 다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금년도 3월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결정된 9억 원을 이제 1회 추경 때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환경부 2억과 행자부 특별교부세 7억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본 사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월달 현재 분할 측량을 해가지고 토지조서가 다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이 사업 시행을 하려면 일종의 그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단계로 보상계획 공고를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하나의 절차상으로도 실수계획 인가 신청을 3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4월달에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11월경에는 공사가 착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이건 하나의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문제가 지금 제기돼서 금일과 같은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 이 사업을 시소 시에 발생된 그런 문제점을 수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업이 일순간에 추진된 사업이 아니고 2006년도서부터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번복을 했을 경우에 나름대로 시행정의 어떤 신뢰도가 실추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되고, 또한 사업계획을 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나 중앙부처에 단지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비 지원 사업에 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제천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대규모 국책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배제가 되지 않을까, 이것도 예상을 해봅니다. 또한 이런 기확정됐던 예산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반납을 함으로 인하면은 저희들이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중앙부처의 재정의 그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저희들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예상이 돼서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우리 이 제천시의 그 먼 장래를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여기 오신 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돼서 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다 봤고요. 내용에 대한 것들 사진은 저희도 봤으니까 편하게 좀 너무 시간이 짧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다 저희한테 나옵니다. 그러시면 저희들이 추진 현황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일단 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설명 중에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먼저 좀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4월달에 기본계획 보고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 기본계획 보고에 대한 내용이 뭔지 좀 궁금을 하고요. 왜냐면 지금 2009년 12월 31일날 도시계획 그 시설 부분이 폭 35m로 결정이 그때 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폭 결정이 35m로 난 게 처음에 기본계획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이때 35m로 난 거로 제가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35m로 폭이 결정이 되면서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하려는 계획하에 이게 2009년도에 이렇게 폭이 결정났는지도 좀 궁금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들은 부분에 의하면 그 시민 공청회 부분에서 그 시민 반영에 대한 부분으로 200억에서 150억으로 축소됐다고 듣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지금 보시면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지 집행 내역도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사업 취소 시의 문제점을 4가지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칙적으로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게 뭐냐면 지금 2007년도 4월 이후에 여기까지 2003년 10월 10일 시민공청회 이전까지는 어떤 시민과의 접촉이나 시민의 의견 반영, 홍보, 합의 부분들이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문제고 문제점들이 지금 사업 취소로 문제점을 나열해 주셨지만 제가 이거 애초에 시작 자체가 잘못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취소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서 설명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의 건설국장이고 담당 과가 저희 국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7년도 4월 25일 날 기본계획안을 보고를 받고 그 내용과 2005년도 12월 31일 날 도시계획으로 35m가 결정한 내용이 다르다는 문제와 또 그때 예산 문제가 어떻게 됐냐는 걸 다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상당히 장기 계획으로 가는 것 중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계획 중에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20년 단위로 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 도시기본계획에는 중로 이상, 그러니까 15m 이상의 도로, 지금 말씀드린 35m 도로는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용도지역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세부적으로 그 이하의 소로라든지 다른 시설은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그 도로는 35m로 한다는 결정사항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도시관리계획 35m 결정해서 광장, 보행자 도로를 한 것은 도시계획 제정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각종 시설에 대한 내용과 각종 시설이라 하면 학교, 공원, 녹지, 도로, 6m 도로 이게 작은 것까지 전체가 다 포함되는 세부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의 예산은 얼마가 어떻게 들어갈 거라고 하는 추상적으로 말하자면 이 전체 계획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다는 재정계획이 뒤에 간단하게만 표시가 됩니다. 그렇지. 거기에서 어떤 형태로 할 거라든지 또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거라든지 이런 세부계획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행정상의 도시계획의 결정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산 문제는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얼마가 어떻게 연차별로 어떻게 투자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답을 드리고 다음 장에 예산 집행 상황을 요구하시는데 예산 집행 상황은 현재는 자료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용역비는 나왔어요. 지금까지 추진된 건 용역비. 그렇죠. 즉 이 도로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용역비만 집행이 됐습니다. 용역비가 얼마가 나왔나요? 4억 7천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업 취소식 문제점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추진되는 과정, 예컨대 시민공청회를 하기 전까지의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하는 내용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못하니까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표시한 의회의 각종 단계마다 그분들에게 법으로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도시재정비 계획을 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라.
이게 아주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들어라 하는 것이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시민의 의견을 어떤 공고로 들을 것이냐? 그것을 2개 일간지 이상의 신문에 공고를 해라 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고 기간까지 정해집니다. 이렇게 법적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까지 온 상태는 법적인 상황이고 그 이후에 의회에 다시 이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조덕기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들어와서 우리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때에 다시 공청회를 할 거냐 설명회를 할 거냐, 공청회나 설명회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럼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해서 시장님이 결단을 해서 그럼 하겠다 해서 시민 공청회가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그 모든 불특정 다수인에게 모두 시민 공청회 절차를 밟았고 거기에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도 조정을 했고 사업계획도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계획도 완전한 계획이 아닙니다. 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안이 있고 더 좋은 의견이 주신다고 하면 당연히 반영을 해야죠.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행정회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절차상의 것들은 법적인 것들은 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 시민은 세금을 내고 공무원이나 각계 이제 정치인들이 알아서 시정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들 세금을 내고 이제 생업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죠. 근데 저희들이 지금 그 생업을 벗어나서 왜 이걸 해야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어떤 상식이 통용되지 않았을 때 이제 시민들이 견제해서 직접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들이거든요. 법적인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셨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적법한 절차였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이 아니라 네. 저희들이 이렇게 초대돼서 와 있었다는 것 자체에서는 좀 어떻게든 현실적인 것들을 같이 이제 논의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절차가 중요한 것들이나 과정도 지금까지 적법한 절차에서 합리적인 순차적으로 하시고 의견을 들었죠. 예. 다양한 의견들과 그것이 이것들을 얼마나 사업들을 설명해보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가. 정말 먼저 봐야죠.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 조덕기 의원의 신뢰도를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민들에게 이런 사업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려서내서 시민들이 얼마나 지금 인지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지 초록길 사업에 대한 것들을 너한테 가서 물어보셨습니까? 주변 사람들 말 없이 살아가는 시민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셨나요? 이 테두리 내에서 지금 찬성 반대하는 이 보이는 몇몇 사람들 속에서 지금 얘기하셨던 것들 속에서 시민 의견을 들었다고 얘기하나 진실된 것들을 아직까지 시민들조차도 자세히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만큼 홍보가 안 됐던 거죠. 그래도 반대 의견조차도 내지 못하고 찬성 의견 내지 못하는 사람 대다수인 것들이 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자리도 마련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다 반대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그렇게 물으니까 제가 답을 한 거고 또 그래서 이 자리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반대하시는 분들이 뭐를 어떻게 반대하는지 뭔 목소리를 들으니 우리가 충분히 들어보자. 그래서 이 자리가 마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 부족을 하셨는데 맞아요. 저희가 홍보 부족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더 알려드리고 더 했어야 되는데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고 앞으로도 더 홍보하겠습니다. 네. 홍보 부족 죄송합니다. 일단 삼성의 야말의 삶을 김영국입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소통의 기회를 주신 시장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다른 이야기보다는 저희들이 입장에서 그러니까 반대 대책이 위해서는 반대와 성명서를 일단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성명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연해서 같이 듣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만의 초록길 사업의 전면적인 처리를 촉구한다는 이 성명서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포괄적으로 이미 여기에 이 내용에 우회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괜히 감정을 붙이거나 해서 그런 것도 어떤 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우리 시에서 의원들이 요구했다시피 식당에서 하자 이게 좀 이제 시간도 그러니까 했는데 공식적인 모임인데 왜 거기서 하냐 시에서 하자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하나하나의 답보다는
이 포괄적인 내용이 다 여기 경리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가름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좀 애매모호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그 1, 2, 3 사항의 이런 문제들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들이거든요. 관광산업도 있었고 실제 예산이 과도한 집행에 너무나 이제 재정이 한계적인 거고 있으면 좋죠. 돈이 많으면 많은데 다 투여하고 하면 좋겠지만 저는 생태적인 이런 입장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시에서는 지금까지 내세웠던 그런 이제 관광자원도 될 것이고 주식공간도 될 것이고 다 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니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세웠고 시장님 또한 이제 그 입장을 주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저희가 왔을 때는 이건 저희의 입장이 이렇기 때문에 이 일을 반대합니다라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여기서 반대하는 우리 몇몇이지만 이 사람들의 입장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여기서 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예전 그대로의 입장에서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죠. 말이 바뀌었죠. 지금 무슨 예산이 그 150억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50억으로 줄었고 그것도 다 그 공청회를 통해서 거기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 의견을 저렇게 반영해서 된 것이고요. 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죠. 아니요, 뭐 이렇게 네. 싸우자라고 드리는 말씀은 그렇지. 아니고요. 네. 어쨌든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에서 이 3안의 초록길 조성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여러 가지 소개 목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그 시에서 주장한 그 목적이 뭔가 좀 이렇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거니까 그러니까 싸우자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대한다라고 의견을 표시했는데 네. 그다음 시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우리들의 그런 반대 요지가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여기서 싸우자고 뭐 이렇게 주장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에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라는 저희들을 설득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김민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문덕분에 수용소를 내셔가지고 비로소 우리가 이런 날을 마련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뭐 수용소 내기 전후로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연장선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여기에 남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으면 들어보고 또 그동안에 혹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알지만 이렇게 알려드리는 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성명서 자체에 대해서 그렇기보다는 이제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설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개별 사항에 대해서 물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요번 주 답을 드릴게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갑자기 세상에 없던 초록길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그걸 또 그 일부 밖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보 부족,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35m 보통 이제 밖에서 표현하기를 35m 48도로 나는 걸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부분이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재경계획을 할 때는 중앙부처의 각 부처, 12개 부처에 전부 다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림수산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이렇게 해서 각 부서가 다 협의를 하거든요. 그때에 거기에서도 이 35m를 저쪽에 이렇게 낼 경우에 그 농지 전용이라든지 농지 보존이라든지 절대로 농지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전부 그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해당 부서니까. 근데 농림 쪽에서는 그렇고 또 환경 쪽에서는 생태계 파악이라든지 환경 보존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그분들이 검토해서 합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왜 소상히 설명을 안 했느냐? 그럼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사업은 전체가 전부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루시지 못하니까 대표성을 갖는 의회에다 설명을 하고 또 신문에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반대 의견이 나오도록 한 건 저희가 홍보 부족 맞습니다.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그 모 지역 신문의 댓글이 뭐 일방적인 뭐 한 사람 두 사람이 댓글이나 조회수를 제가 뭐 좀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지금 지역 현안에서의 가장 큰 댓글이든 한 신문에서는 엄청난 지금 댓글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사가 일주일도 지나면 저희 이제 관세가 되기 때문에 계속 보기 때문에 볼 수밖에 일주일이 지나면 댓글이 달리질 않아요. 2, 3일만 지나도 아마 댓글이 안 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오늘까지 봐도 74건이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한 사람이 계속 쓸 수도 있겠죠. 이제 악의를 갖고 계속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지금 인터넷에서 지역에서 현안에서 보면 시위 대책위가 구성된 것도 드물고요. 이거는 시청 현안의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된 것들이라면 현재 저희가 이렇게 입장까지도 이렇게 내오고 대책위를 구성했더라면 지금 일이 진행 영속 순상에서 저희들을 만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물론 이제 듣고 또 설명한다는 것들이 아니라 기존적인 설명은 공청회나 다른 경로에서도 많이 들었고 지금 폭이 35m에서 들어가는 건 이제 내부적인 건 저희는 어느 정도 알죠. 거기서 내부 구체적으로 뭐가 궁금한 게 아니죠. 기본 이 자동차라는 것들을 알고 자동차에서 예를 들면 자가용이라는 걸 아는 이 사람들한테 다시 자동차에 이런 식의 접근법이 아니라 이 사업이 옳냐 그르냐죠. 이 사업이 옳냐 그르다에 대한 판단과 가치 판단이 돼야 되는 것이 이 사안에 자동차에 가지고 시트를 뭘로 하는데 어떻게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까 그 영상선 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물론 이제 우리 김달성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오셨을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 권은석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미 8, 9년 전부터 각종 법정 절차와 또한 의회나 기타 입법 공부 등을 통해서 하게 되면 모든 시민이 다 보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인데 뭐 이런 자리에서 옳으냐 그러냐를 논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미 많이 진행이 됐고 상당히 많은 검증이 된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선생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셨는 건 선생님 자유고 단지 여기에서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생님 입장에서의 그러한 부분에 의견하는 것을 저희가 청취하고 또 다른 선생님들 얘기하시는 것도 청취하면서 어떤 설명이 필요한 건 하고 노로한 범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만초록대 말고 20년 그 도시 장기 계획에서 그 계획이 100% 지금까지 다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수정된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미집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계획상에서 지나서 경과된 건 사업은 없습니다. 어떤 건 경과? 네, 뭐 계획을 했는데 예. 몇 년 내로 하겠다는 것들을 미집행이 아니라 포기되는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포기된 거는 진행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가 미집행이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계획상에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계획일 뿐이죠. 도시계획으로 그러니까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는 것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네. 이렇게 과거의 것들이 세상은 10년 동안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생기면서 도로가 다시 생기는 그건 이제 특별한 상황이겠지만 실제로 도시 계획에서 예를 들어 신백동의 주택주구가 아직까지 그걸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됐는데 그런 식으로 다 했으면 다 그렇게 매대로 집행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순에서 계획을 세웠던 계획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상황에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까지 계획이 왔었습니다. 수년 걸쳐 준비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바뀐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시민들 대다수가 반대했을 때는 시청에서는 한 번 더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제가 도시계획 전문가이시긴 하시지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조금 제가 이해가 돼가지고 잠깐 보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또 그 지역의 미래를 위한 법적 구속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우리 행정 이제 부처에서는 책임감을 느끼지 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도시계획 구역상에 들어있는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사만의 초록길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선고됐습니다. 만약에 능력이 일찍 따라가지고서는 2010년도에 할 수 있었다면 했었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전액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국도비를 반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시에 유리하다. 이러한 또 검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해가지고서는 우리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실행이 된 겁니다. 물론 도시계획상의 어떤 법적인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없이 10이라면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10위만으로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자는 취지의 상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된 거는 나름대로 우리 내부적뿐 아니라 상부에서의 검증을 받아서 착수가 된 것이고 또 나머지 타 지역에서는 도시계획한 것이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이 타 시군에 있다면은 그런 데 따라서 예산 확보에 대한 능력이 그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다루면서 답변합니다. 너무 소모적인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찬성, 당연히 집행하는 쪽에서는 정당성을 가지고 이제 자료로 그냥 말씀하시는 게 끝인 것 같고요. 저희도 분명히 저희 입장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제 답들 보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자리를 왜 만드신 건지 물론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얘기만 하고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분명한 부분들을 여기에 이제 내용을 담아서 전달을 한 게 이제 입장은 정확한 상황이고요. 원칙적으로 사완초록길에 대한 사업을 철회를 하는 게 저희의 입장이거든요. 그 입장을 이 안에서 담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한테 뭐 만약에 필요한 구체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그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하실 말씀을 하시고 정리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뭐 찬반의 논리를 가지고 서로 설득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그 워낙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답을 이렇게 섬겨야 되겠죠. 이 자리를 마련한 자체도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소통이 좀 부재다. 그 시장이 완전히 고집불통으로다가 그냥 밀고 나가려고 뚝심만 가지고 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소리를 안 듣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거는 그래도 반대를 하나 제천 시민의 과연 제천 시민의 몇 프로가 적어도 이제 그 면당위를 제외한 동단위에 살고 있는 몇 프로가 알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표현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짚어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대책위에 저희 반대 대책위에 홍보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그러면 논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저희 입장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떤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대다수의 시민이 반대한다라고 저희들이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뭐 일부 시민이겠죠. 일부 시민이 이제 반대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신뢰도를 뭐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이 사완초록길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조사해 봤을 때는 정확한 정보를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이 초록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다수가 많이 나오셨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우리가 무슨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시장님하고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뭐 반대를 위한 마치 반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뭐 저희들이 그 성명서에도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과연 이제 이 사완의 초록길 사업이 물론 시에서는 뭐 시장님이나 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렇게 다른 예산들을 확보하셨기 때문에 이제 시기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가 실시하기에 좀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셔서 결정을 내리셨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것보다는 더 필요한 더 중요한 사업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뭐 이렇게 그 길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농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보다 좀 더 편리하게 또 그 길을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길이라면 누구나 크게 그러니까 큰 예산 없이 활용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뭐 반대 표명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그렇게 크게 사실은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데 마치 많은 시민들이 그 길을 이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잘못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이 의혹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충분히 풀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과 우리 시장님께서도 누차 여러분들이 강조하셨지만 이것이 하나의 또 우리 제천 지역의 관광 인프라로서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공청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관광 효과가 수입 효과가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데는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시민을 위한 그런 어떤 바람직한 그런 산책길, 운동로가 조성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시에서 제시한 이런 사업의 목적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너무 안 간다. 지금 우리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나오셨지만 그 외에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계신데 이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유효적절한 사업이겠느냐? 저희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관광 얘기를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관광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생활의 출입은 시민의 건강 수식 예배가 더불어서 관광 어떤 모멘텀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관광이랑 지역 경제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게 다 생각을 하시니까. 저는 제가 10년 전에 문화관광과를 할 때 청풍 위주로 많이 개발했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내와의 연속성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용적 폭포를 개발하기로 했죠. 그랬을 때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미팅과 학계 의견을 들어가지고 했을 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관광 흡입에도 시민들이 휴식 공간을 주고. 그런데 이제 의료인지에서 용축폭포가 많은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게 있지만 체류 기간이 작다 이겁니다. 체류 시간. 그러던 중에 저도 이제 문화관광과를 할 때 아이디어부터는 보행자 천국보로라고 하는 부분을 이쪽으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포지부지에다가 나중에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저는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제천에 진짜 연애 하고 싶었던 건데 거기서 우리 도시계획상에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소명감을 느끼고서는 예산당당하고 시장님 모시고 지금 가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에서 관광은 청풍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축이 청풍 왔다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어느 지역에 가보게 되게 되면 꼭 경제랑 뭘 하든지 하게 되면 두 축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쪽 지역에서 밤에 술을 먹고 나게 되면 이 차는 그 지역의 남쪽 축으로 가고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 우리 제천은 밤에 술을 먹는 지역도 보다 보게 되면 이 차를 먼지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두 번째로 옮겨가는 또 다른 축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관광도 청풍호권 축 말고 심해권, 의림지권 축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행자 청국도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시민들과 더불어서 관광이 어떤 경제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보고 체험하는 거리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여행사 같은 걸 제가 조사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로 가면은 걷는 길이 있는 공원 쪽으로 상당히 필수 코스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상으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예산당당당 하면서 서울 갔을 때 알게 된 여행사들 쪽으로 우리 제천의 것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확답은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좋은 모티브라고 하는 의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특히 관광은 아시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추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관광과장을 연구하면서 관련된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을 때 이 부분이 다른 데 별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점도 좀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다 추측일 뿐이고요. 그거 문제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건 아닌 입장이니까. 제가 말을 조금 더 많이 아니, 저희가 지금 그 얘기를 아니, 논의할 때는 제가 아닌 것 관광을 같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예. 관광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남은 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번 이제 젊은 시민들이 저한테 이 부분을 의견해서 물었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는 불만이다. 왜? 이거보다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천 확실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경제 파괴되는데 도움이 더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관광업무 도움이기 때문에 궁금하시는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방비 90억이 지출되는 사업이니만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에 먼저 투자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제천 시의 재정 건전도를 봤을 때 이게 가능한 사업인가 분명히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시민들 다수가 지금 뭐 다수인지 소수인지는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시 거리에서 무작위로 시민들 여론조사를 한 적은 있지만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수가 만약에 다수의 시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시장님께서는 이게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무조건 해야 된다는 법적 입장이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다수가 어디까지를 다수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정말 뭐 시민의 90% 이상이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는 뭐 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그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런데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웬만한 사업들은 대개 우리가 뭐 50, 60% 이상만 창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뭐 홍보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 사업 하나하나를 다 지금 우리가 사만의 초록빛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그거를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에 가서 수시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1년치를 한꺼번에 보고하고 또 상반기 보고하고 분기별로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서 그래서 다만 이게 이슈가 되니까 시민들이 몇 명이나 아느냐 하고 하는데 지금 청풍에 케이블카 사업하느라고 텔레비 그렇게 나와도 저희 참모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청풍에 케이블카에 이런 분도 계셔요. 그런 거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시의회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 부분들은 분명히 표로 내년에 선거 때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뭐 계속 그래서 이걸 의원님들이 또 사업 확정을 해준 거예요. 예, 시의회의 입장이 결국 시민의 대변을 했다라는 그 이제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더 이상 대화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60% 정도의 찬성일 때 무조건 방해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아니 무조건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을 안 했어요. 네네네. 방해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대화의 여지가 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장님께서는 사실 어떤 모든 시민의 그 시정을 이끌어 가셔야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원만한 부분을 갖고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저희 어느 사람들 입장이나 저나 우리가 이제 시무를 추진해가는 입장에서는 비단 3만원 초록빛 가지고 우리 시에는 아주 하중에 있는 상당히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당장 장락 철도 이사라는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이 중앙구청에 가서는 내년도 사업을 우리가 담겼습니다. 근데도 철도 이사를 하는 그런 부분에 그 내부에서 충돌이 있어요. 왜 철도 이사라는 예산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설치하고 그 이사에 대한 움직임이 전환을 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관련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당초 약속대로 그것을 옮겨야 된다. 그 기존에 있던 겁니다. 이러한 등의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일일이 시민들한테 다 물어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 제천시 이득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판단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모든 시민들이 제가 맞습니다. 이정저정 할 수 있는 거 시민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할 수 있고요. 아니요. 생각하시면 시민들이 대다수가 욕을 하든 간에 또 끌어갈 수 있는 리더의 자질도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고요. 실제 시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다 시민들한테 일일이 보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보고하다 보면 일하기 힘든 거죠. 사람이 그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데 기구가 의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 의회가 있죠. 의회가 있고 그래서 적법하게 의회 보고 받고 또 물어보면 간단한 그 시스템, 행정 시스템들이 다 법적인 제도적인 다 잡혀 있죠. 그런 것들 속에서 진행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진행해왔던 것들이고요. 그게 문제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현안으로 가장 튀어올랐던 이런 초록 문제, 초록들 사업 이런 문제는 분명히 예전에 그렇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분명히 지금 찬반이라는 이제 일부지만 이런 문제로 현안의 지역이 이슈가 됐다는 거죠. 이런 다른 접근법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똑같이 계속적으로 다른 일도 많고 그럼 지금 시민들이 일부 찬성하고 이런 다양한 사업들인데 다 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다.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과거 형태에서 의회에서 또다시 얘기하고 법법관 벌처럼 가져가겠다.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시민들은 여러분들한테 시장님한테 권력을 줬고요. 권한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견제기구로 해서 생업을 벗어나서 지금 어떻게 의회가 못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월권행위죠. 어떻게 보면. 근데 권리죠. 이렇게 나와 있다는 이런 지점이 맞는데 과거 형태대로 적법한 행정 시스템 속에서 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견제한다는 것들은 그게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만약에 장로초등학교 이전하는 데 문제에서 반대합니다의 대책위가 구성이 됐습니까? 시민 대책위가 구성됐나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여기 시민 대책위가 구성이 된 거죠. 그만큼 이슈가 됐다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달리 접근하셔야 되는데 똑같이 지금 시정에서는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그 시스템대로 간다는 거 입장밖에 지금 저희한테 그거밖에 안 들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유연하게 달라요. 아까는 말씀 저기 하는 데를 마저 하고서 그것도 그렇지만 이러다 보니까 저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갈 것 같아가지고 조금 전에 누가 끝내자 그래서 그래도 빨리 급하게 말을 한마디는 하고 가야지. 아니 저기 그 말씀하신 시간에 내가 보장을 드릴 테니까 예, 하시는 그러세요. 우리가 이제 의견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희가 의회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통과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에 승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절차, 말 그대로 그것이 못마땅한 의회의 판결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별도로 신분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유권자의 권한입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이제 서로 우리는 시민들에게 의견을 듣고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한 거고 특히 이제 말씀하시다가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중에 또 우리가 봤을 때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도 의원님 재정 건전성 부분 말씀하신 거. 그 부분은 우리는 참 시장님이 더욱 뛰셔가지고 참 국도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거꾸로 이제 반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럼 또 저희한테는 이 만남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마음속은 더 맞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귀담아서 참여하면서 기능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유창신 의원님 또 듣다 보니까 또 다 잊어먹었어요. 아니 천하에 저기 제창이지 그리고 제가 잠깐 그럼 먼저 아니, 생각하고 제가 있습니다. 됐어요? 생각났어요? 예. 먼저 그 이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시민들 의견과 이제 시청이 서로 만났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도 좀 전에 아까 그 김기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시민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사업에 반영하겠다라는 것도 참 긍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동안에 절차를 잘 지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료가 나라를 이끌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는 좀 시민 의식도 많이 좀 높아졌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거버넌스라는 말들을 좀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민 수준이 거기에 못 따르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또 상당수의 시민들은 굉장히 또 앞서 있어가지고 또 감나라 판나라 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시민이 좀 원하는 사업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근데 시민이 먼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일단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한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공개적으로 우리 장기 개발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어떤 그 공개 토론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의견을 좀 모아서 그렇게 해서 방향성을 좀 정해갔으면은 아마 이런 오류가 좀 최소화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좀 입장 차이를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책임질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이 의원을 잘못 뽑아갖고 의원들이 이런 걸 가지고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지적 못한 게 이제 잘못이고요. 그럼 뭐 잘못된 걸 지금 와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반영해 주겠다. 이제 그쪽 생각이고 의원님들이 잘못했다 그렇게는 우리 표현 안 했습니다. 예. 아니 뭐 시민의 대변인은 의원님이라고 하는 건 우리 분명히 존중합니다. 아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다 권한이 다 이제 그쪽에 넘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유연한 이번에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뭐 이렇게 다시 구구절절히 이런 걸 가지고 다 설명하는 것보다가 찬성하는 분들의 이런 논리와 또 그다음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이렇게 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좀 보여주고 여러분 아까 시장님이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많이들 그 사업에 반대하면은 굳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시민이 원하는 그거는 아마 시장으로서 가장 그 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의견이 그렇다면은 어떤 사업을 하다가도 중지하고 그러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까지 서로 좀 지혜를 같이 모아가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답변을 서로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뭐 그런 건 아예 서로 대답하기도 곤란하고 그럴 겁니다. 큰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갔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잠깐 그 구원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제 다른 지역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료를 가져온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양수리 두물머리 같은 경우에도 4대강 사업 때문에 저게 이제 이런 사만의 초록길 같은 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민관 기업이 같이 함께 위원회를 만들어서 길 조성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우리 아까 시장님께서도 늘 이렇게 화두를 하시는 말씀이 시민과의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정말 새벽마다 이렇게 현장에 다니시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굉장히 이렇게 노력하시고 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뭐 시민사회에서 같이 이렇게 좀 활동하다 보니까 몇 가지 안건이 꼭 제가 시장님이 하시는 사업마다 꼭 반대하는 사람으로 제가 낙인을 시켜가지고 사실 시장님 심기를 굉장히 좀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근데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임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더 시민과 보다도 폭넓은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은 어떤 일을 원하는지 그 의견들을 청취해서 그것을 잘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좀 시행정이 되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는 겁니다. 제가 뭐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이런 너무 시비가 길 만드는데 사실은 어떤 거기 시설물을 만든다든지 도로를 조성하는데 사실 토지보상비가 제가 생각하기엔 뭐 들은 바로는 뭐 60억 이상 70억 가까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만한 돈을 그곳에 주고 이 길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단순히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제가 엄태영 시장님 계실 때 그때 건의를 저희 양화 지역에 마을회관을 이번에 건립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2억이 내려와서 마을회관을 건립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60억이면 마을회관 30개를 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는데 30곳에 마을회관을 져준다면 아마 더 좋은 우리 시장님한테 효과가 나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효율성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태 탐방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환경부 강사로 지금 5년 이상 지금 계속 환경교육 활동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청정 그 도로를 다닐 때마다 농사철 되면 여름철이면 비 오고 나면 농약 냄새가 진동을 칩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과연 이 지역이 생태 탐방로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럼 과연 그분들이 지금 현재 뭐 무분별하게 농약을 살포하시지는 않지만 생태 탐방로로 됐을 때 그 환경 그 공원이 조성됐을 때 그러면 농약 문제도 심각한 건데 과연 농약을 치지 않고
생태농업을 과연 그분들은 그 주변에 수용되지 않아서 농업을 계속 하셔야 될 분들은 과연 하실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들 사실 굉장히 궁금한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 없이 의견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 나중에 그리고 이 공원을 만들었을 때 길을 만들었을 때 최대한 아까 여기 자료집에는 관리 유지 보수비를 하여튼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현재 공원 길이 조성됐을 때 우리가 생각한 시에서 생각하는 예산은 관리 유지 보수비가 얼마 정도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로 줄이겠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도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줄이겠다고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과연 그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또 의문점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궁금점들, 의문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계속 이건 아니다라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이 궁금하셨다면 제가 농업업무도 보고 있으면 같이 답변 좀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자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이런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미흡하다고 많이 좀 거론드리고 있고 지금 이제 그쪽에 이제 일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길을 줬다는 얘기에서 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동기로 해가지고 하게 되는 것은 다양한 목적을 두겠다는 건 아까 말씀을 드린 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태 그걸 하려고 하는 취지가 어딘지 우리 그 뒷뜰에는 솔방죽하고 신대방죽이라고 하는 그 자연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태 체험의 어떤 메카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솔방죽 주변에는 영입꽃단지를 재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또 생태와 연관되고 우리 환경운동 하시는 목사님들과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림지 그 뒷뜰 전체들이 봤을 때 1년에 농약을 치는 데가 2번 내지 3번 정도 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는 거는 특히 3월 초에 인근 그 부분에는 아주 친환경 그쪽으로 유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롱 농법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거기가 비단 우리 학생들뿐 아니라 외지에서 수학여행을 그 보행자 도로로 가면서 옆에 있는 친환경 문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같이 계획을 갖고 있어요. 단지 여기에다가 두부 정도는 넣기에는 설명할 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을 한 부분이니까 모르시니까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예산을 이제 본 사람으로서 여기 예산 주인공을 보면 수상적이나 그런 건 아니고 확실하게 이 방향을 가려줄 것이라는 걸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친환경 농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농법을 써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고가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환경 농산물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반경 몇 킬로에서 농약을 치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그런 그 많은 농민들이 그 주변이 아니죠. 그 주변 반경 몇 킬로 대다수의 농들에서 농약을 안 쳐야 되는 거거든요. 합의가 되어 있죠. 한 사람만 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대책들 속에서 최초로 물어봤을 때 그 지금 시에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들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런 것들 하고 그거 지금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럼 그 농지의 주인들 현재 농사 짓는 거는 기초조사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런 걸 하고자 하는데 농지에 이런 친환경 농법에는 농지를 이 동네 다 만들면 좋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거 물어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시에서 또 정부에서는 친환경 농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 방향에 진행돼가는 부분이 있어요. 단지 이거는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또 올해는 다른 단지 하는 게 있고 또 내년에 어느 단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계획과 이단과 연계해서 생각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거리가 제외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를 등록하고 그거는 우리가 하다 보게 되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이제 그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동의를 과연 그렇게 100%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친환경 농법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과연 그게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로 할 수 있느냐 여부는 그건 시일이 그건 장담 못합니다. 그 부분은 3안의 초록길 주변 부분에
친환경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결론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어차피 그 주변 농업만 할 거면 절대 친환경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친환경을 가장한 이제 농약을 좀 들치게 만드는 국법을 만든다는 거죠. 그건 친환경이 아니죠. 옆에서 아, 저기 우리 김달성 의원님, 우리나라에서 논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나도 설명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익히 거기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편차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도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같이 공감을 하는 거고 함께 노력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친환경을 하는 것들은 농약의 문제가 되니까 제가 이제 느낌이 이제 잘못된 판단일 수 있는데 농약에 대해 거론이 되니까 끼워 맞추기식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기본 시장조사가 먼저거든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조사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시장조사는 농민들이죠. 농민들 상대로 한 번이라도 그런 것들도 없이 이런 것들 이런 제도 법이 있고 사회적 기업이 있다. 그리고 하세요. 시민 여러분 하세요. 그럼 시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든가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지금 강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농약을 한 사람도 주면서 아니 제가 말씀드렸어요. 농약의 문제가 거론되니까 친환경을 갖다가 끼워 넣을 수밖에 없었다. 장기적 계획 속에서 풀이 나왔어요. 이제 지금 길을 닦는데 그 계획이 지금 서 있지도 않는 상태 다음에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야죠. 그렇게 되면 사전에 준비하고 이렇게 6, 7개월을 준비했더라면 친환경도 같이 갔었어야 돼요. 단계가. 우리 언성 높이지 말고. 네. 남들은 싸우는 줄 알아. 제가 죄송한데 원래 목소리가 커서 그래서. 아, 우리도 원래 그렇지만 목소리 싸우는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느꼈고요. 이제 뭐 나름대로 시청에서도 뭐 친환경 농법을 하신다니까 뭐 좀 더 세심히 좀 더 고민해줬으면 좋겠고. 아, 네. 제가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시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후에 시장님은 이제 바쁘시니까 개인적으로 또 저도 처음 뵙는 분들이 대다수고 좀 되셨던 분들 안 되셨던 분들 있어서 좀 더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미팅을 다 이렇게 좀 만나서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정말 고맙고요. 시장님께 저 감사드리는데 기본 입장에서 지금 그 현안의 작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여기서는 얘기하는 것은 좀 다음에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좋은 말씀인데 이제 아까 이제 뭐 서로 보고 시민들한테 뭐 얘기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도 약간 중간중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꼭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청전동하고 의암동 요 얘기 나오면 중간만 처음에 또 거기 관련되는 주민자치원장, 통장협회, 새마을 뭐 이런데 모셔다 놓고 이 자리에서 몇 번을 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도 시민 설명회가 필요하지 않냐 안 하자. 그래서 이제 지들이 이제 또 그 시민 설명회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대신에서 시민 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뭐 찬성론자도 있었고 반대론자도 있었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본데 우리가 지금 우리 시무 간부들이 보고 여기 브리핑을 해드린 것처럼 아마 이미 모든 단계가 너무 많이 진척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해가면서 이 사업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도 안타까워서 여기다가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발단이 된 게 우리 조덕희 의원님이잖아요. 조덕희 의원님이 서민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서민조사 공표해 보니까 몇 프로가 반대를 한다. 대다수가 반대를 한다. 80몇% 반대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아까 우리 강남 과장이 조사 방법이라든지 표본 추출 방법이라든지 오차의 보험이라든지 신뢰 있는 조사기관의 조사라든지 이런 게 확보되지 않은 걸 발표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조덕희 의원이 이렇게 뭐 사실 우리 조감도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준 게 아니고 최명현 시장이 35m 신장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소속하에 있는
강제 명지동 산곡동 거기 그 친목회 모임이 있어요. 명상강이라는. 그 모임에 가갖고도 최명희 시장이 35m 신장로를 만든다 그런다. 35m도 아니고 지금 11m는 기기 농로가 나 있고 24m는 더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내 동창이 있단 말이에요. 동창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거기다 뭐하러 35m 신장로를 만들려고 그래. 뭔 신장로를.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동네에 사는 그 우리 간부공무원이 가서 또 설명을 해주니까 그럼 좋다. 우리 이런 거 찬성한다. 이게 그 얘기 되는 거니까 설문의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모든 시민들을 번호키기로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제가 생각해서는 처음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설명이 진짜 진지하게 됐고 또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그분이 도시계 그리는데도 참여를 하고 예산 망치도 자기 막 손수 때리고 이랬는데 35m 도로를 낸다고 그러고 다니고 이러면 이거 뭐 허위선이잖아, 허위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데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뭐 누구 자잘못을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지하게 좀 서로 좀 의견 교환도 하고 해서 뭔가는 좀 방법을 하나 좀 도출해서 좀 발전되는 방법을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 설문조사란 게 아니라 인지도 조사만 했어요. 그래서 특정 전체적으로 적용해봐야 전문성이 없지만 감이라는 건 일반 아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죠. 특정 다수하고 거기에 인지도 조사만 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모 집단에 대한 느낌을 알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 속에서 아직 시민들은 제대로 내용조차 모른다는 것들이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사실. 그래서 시장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저희가 하야 하는 것들이 바로 지금 뭐냐면, 그래서 저희가 반대를 하지만 저희 이제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고요. 지금 시민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공정성을 가지고 이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시청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원하시는 것들은 장기적 사업 속에서 이렇게 진행됐던 하나의 전임 시장과 같이 이것까지 저희들 다 객관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최소화시켜서 알려낼 것입니다. 이제 사업이 이런 것들이 하는데 시민들이 생각해주고 판단해주시고 저희는 이런 논조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것들이 이제 그런 시민운동을 전개할 거거든요. 실질적인 좀 더 객관성 있고 좀 합리적으로 시장님 또한 이제 그렇게 이제 전개되고 난 다음에 시민들 의견을 좀 더 청취하셔서 주변 사람들뿐이 아니라 전체 시민들 청취하셔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가 소통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희는 그런 식으로 사업들을 되게 조금 객관적으로 시민운동을 할 생각, 저희가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저희는 반대라고 시장님이 끝까지 하신다면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권한도 없습니다. 대표성도 없고.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첫 사업을 뜰 때까지 저희는 반대한다는 것과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데에서 기금을 모으든 사재를 모아서 이 사업에 대한 그것을 백서를 만들든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제가 책임을 지든 여기 계신 분이 책임을 지든 이런 식의 과거는 좀 다르게 저희가 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좀 더 객관적이지 못했을 때는 시청 관계자분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그런 입장을 같이 시청의 입장 이렇게 펴면다 반대를 같이도 내서 시민들 의견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현명한 판단 속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저희가 드리고 좀 더 제 입장을 좀 논의를 또 해야 될까요? 그 이제 뭐 자꾸만 말씀해봐야지 이제 반복적인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도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전차 뭐 시민들 많이 많고 막 공부하고 막 하면 참 좋은데 또 선거법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수시 보고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설명회 한 게 시정 설명회 다니면서 조감별 놓고서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지금 보세요. 반대하시는 분들 뭐 또 우리 시정 설명회 이래가지고 그 여러 번 그렇게 많게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래 해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더 좀 시민들한테
대신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방법을 좀 도출해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김영국 목사님 좀 많이 도와주세요. 시간이 입장 정리를 다 해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이 단체를 제가 대표하진 않지만 아까 그 하던 말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제 저희 아파트에서 이렇게 걸어서 국회천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아까 걷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좁은 고도가 있습니다. 막 겨우 한 60cm, 뭐 50cm 정도 많이 나오는 데가 뭐 한 1m입니다. 2m는 뭐 1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가다 보면은 뭐 머리가 띵해서 보면은 지붕이 부딪히고 이래. 네, 저는 그렇게 사람이 사는 주변들 이런 쪽에 있는 것들 사업이 시급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런 쪽으로 넓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2020년에 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은 현재 있는 공원 지역 내에서 약 한 70%에 이르는 사유지들이 다 풀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이 거기 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 좀 그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어쩌지 못하고 해제해 주는 것보다는 대책을 세우고 논의해서 최소한 땅이라도 좀 매입을 해놨냐 개발은 좀 늦춰도 되니까 공사는 늦춰도 되니까 그런 것들도 좀 급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조금 초록길 사업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시급한 이런 사업들 2020년 되면 시민들이 도시의 숲을 잃어버리는 녹지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상입니다. 공원도 거기 지금 우리 저희 산림공원가인데 거기 지금 저기 가지고 계신 그 부분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거는 한 가지만 얘기 우리 임창순 원장님은 한 군데만 얘기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공무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바로 알아듣고 바로 얘기해서 그런 거는 이제 시비를 얻어가는 사업입니다. 거기가 이거는 이제 국도비를 얻어가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그건 또 그거대로 하고 이래야지 어느 한 가지만 하고 어느 한 가지는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비를 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가 있고 이런 국도비 이거 얻어오는 사업은 우리가 왜 또 빨리 서둘렀던가 하는 것은 우리 이명박 정부가 그 녹색도시 그 성장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 녹색도시 사업을 이 이명박 정부 있을 때 하고 신규 사업을 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을 걸어 놓으면은 우리 임창순 원장님 말씀대로처럼 이름을 걸어 놓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국비가 미뤄오지만은 그때 못 걸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이름을 걸어 놓으려고 그러고 앞으로 이 공원도 지금 공원도 우리가 보니까 정비할 때가 또 많아요. 저기 뭐냐 금영 아파트 같은데 옛날 관리돼 있던 데 있잖아요. 거기도 공원직으로 묶었는데 청소년이 오범 지우더라. 저때 가보니까 이제 저 아침에 저 그쪽으로 한 바퀴 저 금영 아파트에서 장난으로 나가는 길이 되지 않습니까? 그 현장 가다 보니까 뭐 쓰레기 하고 그래서 아침에 와서 지시를 했는데 마대로 16마대를 저기 우리 위하회원들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원도 좀 필요 없는 공원은 좀 정비를 하고 또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도 같이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요. 공원위원회는 서쪽이 좀 보고요. 저희는 초록길 뒤쪽이고요. 아니 둘이 갈라지면 된다고. 서쪽인 것도 물론 이제 아니고요. 저희는 여러 생각이 다른데 이 초록길만은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지만 좀 더 시청에도 이제 좋은 안이 나오면은 반대 안 하실 거죠? 제가 거창에 대해
조남들이라는 것은 다음에 만드셔서 그래서 좀 그래 오늘 좀저 친구들끼리 또 만나서 얘기 자주 좀 하시죠. 만나자고 하시니까 그 기본적인 것들 계속 소개를 해 나가야 돼. 조금 약간은 좀 늦추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아니 근데 여기는 대화가 잘 될 텐데 그래 장 목사님 계시고요 장 원래 목사 장로가 원래 편한 사이가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실 만나는 중요한 자리를 주선해 주셨고 앞으로는 하게 되면 우리 실무선탕하고 또 궁금한 건 언제든 편하게 오늘 명함도 주고 받았으니까 이렇게 서로 의견을 주실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안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반대란 반대가 아니고 대안을 내주시면 저희가 절충하는 것들인데 현재 이것은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껴주십사 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들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공무원이 아니고 시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반대하는 반대를 이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첫 단추부터 좀 다시 껴주십사 하는 것들. 아니 뭐 저희가 얘기한 취지는 또 아시죠?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 사업을 뭐 못하게 뭐 시장님 발목을 잡으려고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 우리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니까 뭐 우리 공무원들 세계에서도 뭐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 팀원이 모여가지고 뭐 다 100% 찬성해가지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개중에 반대하는 분이 있어도 또 사업을 해야 될 것들을 해 나가시는데 결국 평가는 나중에 이제 흔히 말하면 역사가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반대했다고 이것이 뭐 너희들이 잘한 거다 그런 뭐 인정을 받게 한 건 아니고 나중에 역사가 지난 다음에 아 그때 했을 때 이네 막 그거 왜 반대했어? 그렇게 저희들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저희들이 이걸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말씀 이제 듣게 아주 네. 멋지게 만들겠습니다. 네, 이런 시민들의 의견은 반대 의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 저희가 참조하시면 되고 저희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끝까지 반대하는 거죠. 네. 예. 저도 이제 국도비를 좀 더 많이 얻어오도록 네, 그렇게 그러실 것 같아요. 노력을 할 거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자, 뭐 다 하신 말씀을 하신 거 없고 오늘 일은 이제 끝나시는 걸로 보겠습니다. 아 저녁을 못 드셨잖아. 저녁을